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제하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과 공공 양쪽 부문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시장의 공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최근에서야 착공에 들어간 단지도 등장했습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다음 달 바뀔 전망입니다.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이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전국이 시끄러운 데다가 거기에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2025년의 부동산 시장.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어떤 전략으로 내 자산을 잘 지켜야 하는지 오늘도 그 고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 1시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또 그 복잡한 고민들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면서 아침에는 길이 참 미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는 걸어 다닐 때도 좀 주의해서 걸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살얼음이 끼지 않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오늘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2025년도 밝았는데요. 벌써 이제 1월 중순이 됐네요. 2025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많은 이제 또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2025년은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성공과 또 실패에 있어서 굉장히 기로에 서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모쪼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동산 성공하는 쪽에 줄을 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시간 동안 많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고민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연말 연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였을까요? 유난히 좀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느낌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정말 15일, 그러니까 보름 가까이가 지나갔는데요. 아직도 2025년 새해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든 여러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하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퇴계온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네. 예, 거기가 좀 호재가 있는 건지. 퇴계원에, 경기도 퇴계원에 남양주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합원 아파트라는 거는 뭐 재개발이 된 걸까요?
예,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역조합. 네. 지역주택조합.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일까요? 아니면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우,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가지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 네. 원래부터 조합원이셨어요?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에 이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무거우세요? 아, 그러게요. 네, 음. 퇴계원역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지역주택조합은 그 재개발 이런 개발 사업들에 뭐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을 떠나서 이런 뭐 예.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이런 데다 투자 한번 해보셨던 경험은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 처음이에요. 전혀 없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퇴계원역 앞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예. 여기 퇴계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제 신축으로 싹 지어져 갖고 좀 괜찮아요. 여기서 좀 볼품 있는 아파트예요, 그나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지역주택조합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글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거 충분히 설명은 좀 들어보셨던 거예요? 조합원 가입하실 때? 그런 거요? 그러지 그냥 않으셨죠? 그냥 뭐 내 집 있어도 되는 거고 그냥 뭐 1순위 아니도 되는 거고 그냥 뭐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냥 반값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소리 듣고 하신 거죠? 예, 좀 투자도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기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돈으로? 돈으로 한 1억 6천, 5천? 1억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셨네. 일단 보면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는 그냥 앞으로도 마음고생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예. 일단 이 8호선이 이제 이쪽 지역에 이쪽 전체적으로 별내 퇴계원 뭐 이쪽 전체 지역의 호재는 여기 지하철 8호선이 연장 개통한 거예요. 예. 얘네들이 지금 작년 8월 달에 24년 8월 달에 이제 연장 개통을 했거든요. 저쪽 잠실부터 이제 별내까지. 이게 예. 가장 큰 호재였었어. 예. 이제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도 엄청 좋아지고 여기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갈 거니까 이제 우리도 빨리 개발합시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셨을 거. 전체적으로 그렇게 여기가 막 우후죽순처럼 많이 이쪽에 개발들을 했는데 예. 원래 아파트 가격은 어떤 뭐 철도가 지하철이 개통한다라고 그러니까 개통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네. 2년 전이 가장 가격이 높은 피크 인기 있는 때예요. 예. 그리고 빌라나 이런 것들은 2년 후가 가장 또 인기가 있는 곳들이고 왜냐하면 아파트는 내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고 빌라나 오피스텔은 세입자의 거주 비율이 높아서 실제 내가 그 이용을 해보고 나서 유용성을 깨닫고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는 건데 8호선이 보통 그러니까 작년 24년 8월에 개통을 했으면 요거 2년 전이면 22년 8월 달이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을 텐데 우리 지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요 앞에 우리 지역주택조합 장소인 그 앞에 바로 퇴계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보면 네. 얘네들도 22년에 가장 가격이 높은 하이 가격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 어차피 개통 2년 전과 그다음에 이때는 우리 부동산 상승기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던 건데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지역에 이렇게 8호선 강남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오면서 부동산의 상승 시기가 이렇게 맞물리는 시기가 언제 다가올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가까운 시절에는 그런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지역이. 자, 이건 뭐 그렇다고 호재는 치고 예, 앞으로 호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데 네. 우리 아파트에는
이쪽에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운이 좋아서 된다라고 해도 예.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요렇게 요 지역 퇴계원역 앞뒤로 있는 요 지역은 추후에 나중에 이쪽에 보면은 왕숙 신도시가 있잖아요. 예. 이 왕숙 신도시하고 또 별내역에서 저 위쪽으로 또 연결이 돼요. 8호선이 또 추가 연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왕숙과 이 별내라는 곳에 끼인 지역이 돼버려. 예. 그래서 양쪽으로 기가 쪽쪽 빨려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별로 아파트 가격이 힘을 못 써. 아, 그쪽은. 예, 이쪽 그러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반값 아파트다, 싼 돈으로 내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비싸고 높아질 지역이면 내가 싼 가격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으면 굉장한 큰 메리트가 될 텐데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아질 곳도 아닌데 뭐 싼 가격 벌써 1억 5천이 들어갔다면 들어간 거에서 얼마 되지 않으면 여기 아파트 하나 살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래. 그리고 여기 새 거라고 해봐야 그렇게 막 사람들이 저쪽 서울 쪽의 사람들, 의정부 쪽의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매수해 줘야 금액들이 쭉쭉 올라가는데 그냥 여기 있는 나눠 먹기식 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여기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 지주택이란 말이에요. 지역주택 조합이거든요. 네. 얘네들이 성공하는 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마음고생을 하는 게 당연해 너무나. 왜냐하면 지역주택 조합은 그냥 어디가 뭐 어디 특정한 곳들을 딱 정해놓고 자 저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야 우리 저기 한번 아파트 지어볼까? 너도 괜찮니? 나도 괜찮니? 해갖고 사람들 쭉 모집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조합원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자 너 이제 돈 내봐 해가지고 그 조합원들 돈 걷어갖고 땅을 야금야금 사들여갖고 나중에 그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세월 걸리는 거야. 일반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그냥 땅이 다 소유가 돼 있어. 확보된 토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 진행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보통? 어려운 건데요.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도 진행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아직 확보가 안 한 거야. 그냥 계속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지금 확보가 다 돼가지고 땅 파고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준공일이라든가 입주일을 예. 딱 특정할 수가 없어. 입주가 돼야 입주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왜냐하면 짓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그나마 그래서 제가 여기 퇴계원의 지역주택조합이 이쪽에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서 장소를 알려주기 전에 제가 미리 알게 된 거였는데 아, 네. 이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 많은데 이게 언제 이게 앞으로도 입주를 해야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 자체는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거야. 예. 그나마 시청자님께서는 1년 반, 1년을 넘게 2년 가까이 기다리시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나마 시작 자체가 8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쪽에 호재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그나마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뚜껑 열고 보면 지금 1억 5천, 1억 중반이라는 돈을 투여했지만 나중에 준공 때 입주 때는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올랐는데요.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1억 5천 올랐는데 또 올라요? 뭐가 또 들어갔다고 또 올리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근데요, 이거를 네. 빠져나오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전세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한다고요? 아, 전세가 아니고 대출을. 그거는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그럼 누구나 다 마음에 안 들면 털고 나와야 되는데 예. 들어간 돈도 있고 또 털고 나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야. 지역주택 조합들이 굉장히 아니, 소송 잠깐만요. 저기 제 돈 포기하고 나와도 안 돼요? 돈 포기하고 나가는 것도 힘들 거예요. 왜요? 아니 그거를 저하고 지금 이 시간에 상의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예. 요건 사무실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건데 다음 분도 상담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시청자님은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건 좀 그나마 다행인 거고 여기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으로 지어진다라고 해도
이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돈을 가격은 포기하고 예. 털고 나오는 거는 여기 가서 이 조합과 조합 사무실 가서 말씀을 하셔야 돼. 근데 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다른 지역주택 조합들의 사무실을 빗대어 봤을 때, 현장들을 아. 빗대어 봤을 때 자기 돈 포기해도 저기 쉽게 못 잘 안 나가네요. 내보내줘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왜냐하면 시작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얘네들은 시작을 24년 훨씬 이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개정이 조금 된 게 있는데 일단 조합 사무실 가서 상의를 해보세요. 네. 네, 끝난 거예요? 네. 네. 네, 조금 아쉬운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좀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우선은 지역주택 사무실에 가서 좀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해봐야 한다 조언 주셨으니까 계약을 좀 철회할 수 있는지 부분 잘 알아보시고 또 향후 투자 전략 세우실 때는 꼭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목동에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김포에다가 저희가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면 어떨까 싶어서 네. 분양을 하나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존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가는 건지 가는 네. 게 좋은지 아니면은 비과세로 매도하고 입주를 하고 네. 차익을 딴 곳으로 다시 투자를 해놓는 게 좋은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김포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겠다라는 마음은 이제 확정 지으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아파트를 일단은 분양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는 하겠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그냥 두고 가는 게 투자 가치 면에서 나은지 아니면 이걸 예.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게 투자 가치 면에서 나은지 지금 거주하시는 그 목동 아파트의 향후 가치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롯데캐슬 마에스트로의 아파트 전망 소장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마에스트로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예. 김포 쪽에다가 새로 이제 분양을 받아서 예. 입주를 하면서 얘 처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네요. 예, 예. 얘는 몇 년이나 갖고 계셨어요? 저희가 얘도 입주하신 거예요? 18년도 입주했거든요. 네, 이 아파트 역시 입주하신 거네요. 예, 예. 분양받아서 입주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마에스트로 아파트는 좀 보면 예. 여기 같이 위에 있는 또 같은 롯데캐슬인 위너 아파트하고 예. 여기 한 문금으로 묶여갖고 이제 취급을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한 건 있어. 예. 우리 아파트가 훨씬 새 건데. 예.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위너가 좀 더 여기에 가깝고 또 학교에도 가까우고 하니까 얘가 좀 더 뭐 사람들은 선호하는 상황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그래도 신축에 힘이 좀 생길 텐데 지금은 2019년에 어차피 이제 19년에 뭐 19년 시기다 보니까 20, 21, 22, 23, 24, 25 벌써 이제 신축의 힘은 이제 신축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중요한 건 그런 거보다도 뭐가 이제 문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마에스트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특색이 있어. 얘네들은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막 출렁출렁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학군 주변지의 지역들은 그냥 가격이 큰 무리 없이 경기 따라 가다가 뭐 다른 아파트들 오르면 같이 오르면서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네. 요 위너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좀 더 오래됐잖아요. 예. 얘 가격을 10년치를 한번 보면 10년의 이제 가격 변동폭을 보면 2019년 우리 아파트를 매수하신 게 이제 2018년 분양받았으니까 뭐 2018년, 2019년이 되시는 거예요. 예. 요때 기준으로 요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요 위너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 아파트 전에는 가격을 변동을 모르니까 위너 아파트로 인해서 그냥 추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18, 19년 전에 가격의 변동폭과 2019년 이후의 가격의 변동폭이 뭐 상승 하락은 다 어쨌든 전국의 아파트가 다 그렇게 됐으니까 폭 자체가 굉장히
2019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를 만약에 마에스트로를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가장 큰 가격 상승 폭을 먹은 거야. 예.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얘를 비과세 실현을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 이 목동 지역에서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입지가 선호하는 뭐 이 목동에서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양극화로 따진다 보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목동 내에서도. 예. 이 지역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드라마틱한 이런 상승의 양도 차익을 먹었으니 네. 저는 개발지에 그냥 무작정 막 투자하라는 것보다는 예. 그냥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예.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그냥 계속 이용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아, 예. 김포 어디 우미린이라고 하셨던가요? 예, 우미린요. 우미린이면 북변 상구역? 네네네. 그 북변 지역 김포가 예. 뭐 서울 편이 뭐 다 이제 뭐 하여튼 말만 나왔다가 지금 이제 좀 뭐 그냥 뭐 냄비처럼 부글부글 끓었다가 지금 사그라진 상황인데요. 예. 공기를 보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예. 공기 좋고 물 맑고 들어가셨다고 하면 그런 데들은 그냥 전세를 사시는 거야. 예. 아마도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취득하고 나서 또 취득을 하셨으니까 일단 얘 비과세 실현하시고요. 예. 거기서 한번 살아보시고 네.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를 사던 예. 아니면 시청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개발 빌라를 사던 네.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예. 더 문제는 얘를 가지고 갈까요? 팔고 갈 거였는데 저는 비과세 실현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아, 예. 갖고 있는다고 해도 그렇게 또 뭐 그냥 세금만 보유세만 더 내는 것 뿐이지. 예. 그러면서 얘가 갖고 있으면서 올라갈 이 폭이 사실은 시청자님께서도 고민을 했듯이 재개발 빌라, 초기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 빌라가 새로 신축의 아파트로 바뀌는 그 상승 폭보다는 적어요. 네. 예. 적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아타는 건 맞는데 예. 혹시 재개발 쪽에 보신 구역은 있으세요? 보신 지역은? 아니요, 아직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요. 아, 생각만 하세요? 예, 그리고 혹시 그냥 또 수익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된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예, 예. 우미린에 가시게 되면 네. 여유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세요? 한 6억 정도, 5,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5, 6억 정도요? 예. 5, 6억 정도면 그냥 아파트 갭 투자를 하나 해놓으시는 것도 방법인데 예. 뭐 그렇게 하거나 그거 갖고 수익형으로 하실 수 있는 곳은 저쪽에 가면은 저기가 있겠네요. 저기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 예. 어차피 수익형으로만 묶어놓는다고 하면 예. 뭐 오피스텔 해서 그 지역이 가만 있어 보자. 관악구 같은데. 예. 관악구에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할 때는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런 서울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서울대에 있는 뭐 서울대 입구역 그 뭐 몇 번 거기 라인 선상에 보면 예. 1억 한 6, 7천 정도면 매수해가지고 한 2010년대에 지어진 것들 예. 그러면서 천에 한 9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면 걔네들 한 세 채 산다고 해도 5억 천이잖아요. 예. 뭐 그러면은 거기에 보증금 빼면 한 4억 후반대, 4억 한 8천 들여서 9327, 270만 원 월세 수익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거를 해보시든 그런데 지금 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현금만 쥐고 있으면. 예. 그게 어디 없어지고 그 입지가 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또 내 투자의 기회가 상실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 예, 예.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300만 원 한다고 해도 1년 해봐야 3,6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억 6천을 벌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아, 예. 그런 지역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1대1 상담 하시던가 뭐 다음에 또 전화 주시던가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 아, 올해가. 그래서 올해 결정이 한 5, 6년 정도의 부동산에 부자로 사느냐, 남 부자로 사는 거 그냥 배아파만 하느냐, 그게 갈림길이 될 거예요.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소장님, 네, 예, 이거를 그럼 매매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빌라 쪽으로 가는 게 네. 조금 재개발 빌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좀 유리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아, 드는데, 그러니까 예. 오늘의 상담은 결론을 아셔야 돼. 나는 마에스트로를 매도하시는 게 좋아. 비과세 실현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예. 수익형보다는 한 번은 더 재개발에 지금이 기회니까 한 번은 더 예. 해보시는 게 좋은 거고, 자세한 뭐 그런 내용들은 저 찾아와서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아,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비과세 실현을 해서 세테크 해보자. 그리고 더 좋은 투자처로 수익형보다는 이 차익 가져갈 수 있는 이 재개발 빌라 관심 가져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하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꼭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52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답심리동 36-5번지 일대에 재개발 추진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투자 여부를 좀 여쭤보셨어요. 이 지역 투자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아, 네. 이쪽 지역은 일단은 뭐 이쪽에 뭐 중심지라고 하면 지금 여기 청량리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 뚫리면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이면 돈 모이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돈도 투여가 돼서 이 지역이 그동안은 좀 낙후돼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가격들도 상승을 할 텐데 이 청량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호선부터 해서 수인 분당선 뭐 이렇게 해서 GTX까지 해서 총 6개 노선이 깔리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철도 교통은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에선 최고의 지역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과 돈도 많이 몰릴 텐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청량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권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같이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들은 이렇게 이문 휘경 쪽으로 북쪽으로 뻗치기보다는 아래쪽 전농 답심리, 왕십리, 성수, 강남으로 쭉쭉쭉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 조금 더 머무르셔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이제 염두하셨는데 답심리 36-5번지 일대면은 이쪽에 파크자이 두산 아파트 요 옆쪽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진행 지역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아래부터 1, 2, 3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쪽에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 쪽이었었는데 우리 지역은 아예 배제가 됐었어.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뭐 개발을 내 의지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미안 크레시티가 지금은 대장이고 미드카운트 다 새로 아파트들로 뉴타운 때 바뀐 아파트인데 요 아래쪽에 보면 리버브 자이라고 해서 요쪽에 이제 답심역 아래쪽으로 신축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지역 전체가 또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온통 이쪽에 답심리 이동 쪽까지 해서 온통 아파트 생활권이 된다라는 말이죠. 거기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인가요? 24년 10월부터 해갖고 동의서를 진구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원활하게 동의서 진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렇게 우리가 개발지를 좀 초기 재개발지를 투자하려고 할 때는 주변에 이런 식으로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들 그런 쪽들에 있는 바로 옆 구역들이 개발의 속도라든가 동의율이라든가 그런 개발의 확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이쪽에 신축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을 끌어당겨주는 그러니까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거니까 전체적으로 낙후된 노후주택촌에서 신축 아파트촌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역 가치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저는 투자 웬만하면 그리고 이쪽이 지금은 투자 비용이 그래도 좀 낮습니다. 적게 들어가는 돈이니까
저는 투자 찬성 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매물 잘 있나 뭐 살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지역을 잘 선별하셨네요. 보셨던 지역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6693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 112제곱미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를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무래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매수 여부를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했을 때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1순위 그 미달이 나왔던 아파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역에서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보면 빌라의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역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순위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채워졌지만 그렇게 보기 드물게 좀 미달까지 나왔던 상황인데 이게 분양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34평 기준으로 해서 12억 8천인가 뭐 9천 정도에 형성이 됐던 그런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 몇 년인가요? 지금도 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가격이 이 분양가에서 크게 뭐 엇나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의 이 가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이제 향후에 여기 뭐 상도 14구역, 15구역 뭐 주변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곳들로 해서 이제 군집의 힘은 조금 이제 모이게 될 테니까 조금 상황은 나아질 텐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14구역이다, 15구역, 상도 15구역이다, 또 뭐 모아타운이다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신축의 힘은 쪽 빠진 상태가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신축의 힘으로 이만큼 버텨왔는데 주변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는 다른 것들은 신축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그만큼 이제 신축의 힘은 빠진 상황이 될 거니까 글쎄 이거를 뭐 매수 여부를 질문을 주셨는데 꼭 30평대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꼭 34평, 뭐 33평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는 모를까 굳이 꼭 여기에 30평대를 매수하시는 것보다는요. 저는 20평대가 어떨까 싶은데 그냥 25평대로 해서 이쪽에 신길 뉴타운 쪽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어중간한 곳 말고요. 아예 그냥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신축들 센트럴 자이라든가 SK뷰, 뭐 STM, 뭐 클래시안 이런 것들 신축 아파트들 25평들이 지금 우리 아파트 보시는 30평 가격대에 뭐 엇비슷하니까 조금 싸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그 아파트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향후에 가치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꼭 여기에 나는 신축급의 이런 걸 살고 싶다라고 하셔도 저는 여기에 요 아파트보다는 요 대림동에 있는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또 신안산선 들어가게 되면 학교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큰 생활 반경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아파트보다는 영등포 쪽으로 동작구보다는 영등포 쪽으로 좀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의 30평형대보다는 그래도 향후 가치가 있는 지역 쪽으로 영등포 쪽으로 조금 옮겨서 평형을 줄여가는 게 투자 가치 면에서는 더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매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545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분양을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그런 아파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분양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방배 6구역인가 그렇죠. 방배동의 원페를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국의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글쎄 앞으로는 이제 뭐 부동산 가치 요게 이제 입지로 구분이 될 텐데 부동산 가치와 브랜드가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기가 이제 왔고 특히나 방배동 같은 경우는 서초구, 그러니까 서초구의 가치와 신축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는 거니까
앞으로는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방배동 같은 경우는 뭐 대출도 뭐 잘 안 되는 거, 대출도 거의 다 내 돈 현금 주고 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이 쳐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실 수 그 성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게 앞으로 어떤 그 양극화 현상에서도 나는 플러스 쪽에 단단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테니까요. 뭐 부동산 폭락한다, 폭등한다, 뭐 망한다, 별 말들이 다 많은데요. 그동안 우리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지난 3, 40년 동안 쭉 살아왔을 때 부동산 어찌됐든 이 시기는 다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현물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입지적인 장점이라든가 추후에 그다음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양극화 쪽에서의 유리한 위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들어가실 수 있을 때 들어가시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양극화 속에 상위권에 위치하는 지역이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분양 받아보셔도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좋은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받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에는 또 다양한 분들의 고민들을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핵심만 좀 짧게 전달해 드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좀 긴 시간 내 전체 자산을 좀 공개해 놓고 전문가와 포트폴리오 하나하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25년은요. 올해는 이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느냐 아니면 그냥 나는 뒤처지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굉장히 기로와 같은 한 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집 마련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요. 뭐 부동산 투자가 됐든 아니면 뭐 자산 증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을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뭐 좀 귀찮으시더라도 시간을 꼭 내서 제 얼굴 보러 오시면 제가 예쁘게 단장하고 상담을 드릴 테니까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라고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간에 뭐 촉박하다고 바로 다음 방송하듯이 그렇게 자르지 않거든요. 뭐 충분히 1시간 이상, 때로는 2시간 가까이 이런 상담도 진행이 되니까 자기가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들, 궁금증들은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좀 투자 쪽에, 재개발 투자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들을 또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좋은 시간, 한번 양질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자산이 들어가는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신 후에 안전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2025년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푸른 뱀의 해,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많은 분들은 상반기에는 조금 약세, 어려웠다가 하반기가 되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꼽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김종희 소장의 눈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전해주시죠. 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25년 뭐 들어서면서 또 많은 전문가들, 뭐 개인 방송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 부동산 이 궁금 프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하는 또 다른 요일들의 전문가들께서도 많이 진단을 해드렸었는데요. 저는 뭐 딴 데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 주택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고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통계로 한번 살펴보면서 2025년 서울의 주택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일단 그냥 경제적인 요건에 부합해서 수요와 공급으로 그냥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 이렇게 양갈래 끼레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뭐 예상하기는 쉬울 텐데 일단은 신상화 대출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다른 뭐 중요한 얘기들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대출 기간이 추가로 이 대출 기간 동안에 추가로 출산하면 또 우대 금리도 적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됐든 신상화 특례 대출을 없애지 않고
더 하겠다라는 소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유동성,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요적인 측면이 강화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보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울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기조가 되는 수요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겠고요. 금리는 또 낮아집니다. 점점 낮아지는데요. 특히나 2024년에 금리를 살펴보면 0.2%씩 계속 24년 8월부터 10월, 11월씩 해갖고 0.25%씩 계속해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의 또 이쪽에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이창용 하는 총재가 되겠죠. 이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금리 인하 속도, 다른 속도가 아니라 금리 인하 속도는 물가 환율을 보면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명제는 금리는 인하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명제인데 그 속도는 조금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중에 또 돈 많이 풀리겠죠. 실질적으로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서 한 달 동안에 21조 원이 빠져나갔답니다.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에 빠져나간 21조 원이 어디로 갈까요? 뭐 다른 투자처로 찾아가든 아니면 본인의 금고에 쟁여 있건 할 텐데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심은 어디다? 당연히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서울도 25개 자치구 중에 양극화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플러스 양쪽인 쪽에 이제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생아 대출이다, 금리 인하다 이런 쪽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리였고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건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요? 공급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자 25년부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주택 공급이 당연히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서울 주택 가격은 상승의 압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혹자들은 얘기하죠. 아니다. 서울에도 분양 지금 새로 정비 사업 해갖고 공급을 많이 한다. 25년에 서울의 분양이 한 2만 2천여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정비 사업 물량이 2만 가구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소규모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조합원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서울의 분양이 2만 2천 개가 하는데 그중에 거의 3%가 92%는 조합원 물량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사람들이 90%가 넘어가는 거고 나머지 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의 아파트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보통 지금 착공 들어간다고 해도 준공까지는 3년이 최소가 걸리는데 어차피 지금 인허가 후 착공을 해도 지금이 25년이니까 28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28년까지는 거의 공급은 절벽이라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은 늘어나고 공급적인 측면은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은 당연히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는 것들을 먼저 좀 말씀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도 25개 자치구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서울 아파트도 지금 신저가, 우리가 신고가만 들어봤지 신저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금액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는 땅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압구정 잠실 같은 좀 좋은 곳들 우리가 흔히 상위 입지라고 하는 곳들은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어. 이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좋은 입지, 상위 입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갈아탈 노력을 특히나 25년도에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의 월세가 굉장히 빨리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세는 전세 사기하고 또 이제 공급 부족 여파 이런 쪽으로 해서 월세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얘기인데요.
21년부터 24년까지 월세, 그러니까 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전월세 비중이요. 월세가 33%에서 21년에 33%에서 24년에 55%로 늘어났단 말이죠. 요게 3년 새에 이렇게 늘어난 거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27년에는 75%, 30년에는 95%. 그러면 10채, 서울집 뭐 빌라 이런 것들 10채당 9채는 월세, 한 채는 반전세로 돌아간다는 소린 거고 전세는 그만큼 없겠죠. 왜냐? 뭐 전세 사기다 뭐다 하니까 사람들이 빌라를 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뭐 팔리질 않아. 일단 건축비도 엄청 올라가 있고 금융의 경제가 안 되니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레미콘을 사든 철근을 사든 뭘 사든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빌라들은 개인 건축업자들이 대부분 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몇 배 더 높은 이런 내 돈 들여가면서 높은 건축비를 감안하면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전세 사기다 피하고 뭐 월세로 전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왠지 빌라는 좀 꺼려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뭐냐? 팔리질 않으니까 짓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또 전세 물량들은 월세로 빠져.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세가 올라갈 거예요. 전세. 그나마 있는 전세 물량들은 월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월세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전세에서 돌려지는 것뿐이 없으니까. 왜? 새로 짓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추후에는 전세 가격도 오르겠죠. 월세 가격은 당연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전월세가 상승한다? 결론은 뭐다? 매매가. 서울의 주택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전 지역이 상향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듯이 신저가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좋은 입지, 양질의 입지, 일자리가 많이 있고 교통이 좀 편리하고 학군이 좋고 이런 곳들, 물론 이런 곳들은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제가 항상 또 누누이 말했죠. 부동산은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싸고 좋은 건 웬만한 대부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부동산 나는 미련해서 비싼 거 살까요? 당연히 나도 싼 거 사갖고 또 좋은 효과를 누리고 싶겠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정직한 어떻게 보면 현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 조금은 비싼 물건들을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내 경제 사정에 맞게 그렇게 구매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서울 집값은 이렇게 되는데 금리가 좀 인하되고 특례 대출액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요 두 가지는 이제 유동성을 증가가 시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증가가 되고요. 2025년부터는 올해가 되는 거죠, 벌써. 이걸 제가 작년에 썼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던 건데 절벽을 향해 가는 주택 공급 감소, 즉 공급적인 측면은 떨어진다는 소리죠. 자, 수요와 공급의 경제 이론에서 수요 늘고 공급 떨어져.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조금 달라지는 건데 자, 아까 신저가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신고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도 신저가는 처음인데 이렇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거니까 좀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노력을 해보자. 앞으로 월세 비중이 증가되면서 임대료 상승할 거고 당연히 전세금은 상승할 거니까 웬만하면 내 집 마련, 웬만하면 부동산 투자 이런 쪽으로 좀 부동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저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에 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신저가에 대비해서 또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니까요.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안내도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자세히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